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사에서 위대한 날입니다. 바로 70년 전 오늘 국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5월 10일, 그해 5월 10일 공산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권자의 90% 이상이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해서 문을 연 날이 오늘입니다. 그날 임시의장으로 뽑힌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한 탓도 있겠지만, 열심히 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종교를 떠나서 우리 기도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이윤영 의원, 목사님입니다만 그분을 불러내어서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스탈린이 해방시켜준 게 아니고 김일성이가 혁명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북한을 해방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 또 미국의 도움이 있었다. 연합국의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7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며칠 전에 5월 31일도 아닌데 기념식도 아닌 그냥 사진 찍는 그런 모임을 하는 걸로 치워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국회도 거기에 맞춘다고 국회 70주년 행사를 하나마나 한 이런 식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도 기억할 줄 모릅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 땀, 눈물로 이루어진 것인데도 그 고마움을 모르는 배은망덕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도층입니다. 지도층입니다. 개탄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날에 이렇게 좋지 않는 말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손에 사실, 헌법, 그리고 애국심, 국민, 국가, 군대,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를 발전시켰습니다. 국민국가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존재입니다. 북한에는 존엄한 존재가 한 사람밖에 없지만 대한민국에는 5천만이 모두 최고 존엄입니다. 우리는 집단을 중심으로 뭉쳐진 나라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국민을 이루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개인과 국민, 국가, 개인, 가정, 국민, 국가, 이런 개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배경에는 과학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습니다.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제도가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사실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자세입니다. 사실이 밝혀지면 일단 사실에는 복종한다. 좌든 우든 종교를 떠나서 김씨든 이씨든 사실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이 풀립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시비를 하다가도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그 사실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사실이 밝혀져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될 텐데 아니다.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많습니다. 그때부터 문명은, 민주주의는, 국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명의 기초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수긍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계급투쟁자,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혁명을 위해서는 사실을 왜곡한다. 그게 바로 선전선동이죠. 혁명을 위해서는 조작을 한다. 김일성이가 북한을 해방시켰다는 조작을 하는 이유도 혁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거짓말인 줄 알지만은 혁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거짓말 해도 된다. 거짓말 해도 된다.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거짓말 해도 된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여기서 완전히 갈려버립니다. 한국에도 두 부류가 있죠. 거짓말 해도 된다.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거짓말 해도 된다.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 해도 된다는 세력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갖가지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거짓말 해도 된다는,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과 거짓말 해도 된다는 사람이 만나서 논쟁을 하면은 이게 끝이 없습니다.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원하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또는 거짓말에 합의해 주기 전까지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고 그러죠. 세월호 사고가 어떻게 났냐 하는 것은 이미 수많은 조사를 통해서 100%를 넘어서 아마 1000% 정도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을 법정 화물보다 2배나 더 많이 실었다. 그리고 배는 평온했다. 배가 아니라 바다가 평온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아주 기우뚱기우뚱하게 하다가 한 10도 정도 변침을 했다. 정상적인 배라면 10도 정도 변침해도 넘어지지 않는데, 이게 워낙 물건을 많이 실었으니까 10도 정도 변침하다가 이게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화물 과정입니다. 화물 과정. 10도 변침은 사실은 10도 변침했다 해가지고 그 항해사가 중형을 받았는데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배 같으면은 10도 변침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화물 과정입니다. 화물 과정. 화물을 안전선보다 2배를 더 많이 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받았다. 특히 미국 잠수함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괴담을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은 밝혀졌고, 더구나 선체를 인양을 해서 아무리 봐도 들이받은 잠수함하고 6,000톤에 대한 세월호가 부딪히면 그게 펑크가 나겠죠. 잠수함 침몰했겠죠. 흔적이 없습니다. 말끔합니다. 그런데 또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국가기관인 이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선체조사위원회가 또 조사를 한답니다. 원하는 게 밝혀지지 않으니까 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잠수함 충돌설, 무슨 거기에 큰 암초가 있어서 부딪혔다 등등 괴담은 그 사고가 난 그 다음날 확인이 돼서 사실이 아닌 걸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은 이것은 선체에 무엇이 충돌해서 침몰한 게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4월 16일 날 자정 무렵에 제가 기사를 쏘올렸습니다. 이것은 과적에 의한 사고다. 저는 서울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만 딱 보고 있으니까 이건 과적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과학은 때로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배를 샅샅이 뒤지고 선체까지 끌어올리고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못 믿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앞서 지난 10일 전남 목포 신항의 세월호 선체를 직립하는 과정에서 잠수함 등 외부 물체와 부딪혀 침몰했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거듭 드러났다. 그런데도 선체조사위원회는 또다시 외력서를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에서 외력서를 가정한 침몰 실험을 또 한답니다. 돈이 또 얼마나 쓰겠습니까? 이거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지 안 뜨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존중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같은 편이니까, 또 정부와 가까운 세력이니까 존중해서 또 실험하겠답니다. 그 결과에 뻔하죠. 충돌설이 입증될 리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사실을 조작하는데 돈을 대는 거죠. 국가가. 그런 경향이 문재인 정권 등장한 이후에 많이 보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사실을 왜곡 조작하는데 국가기관이 나서고 있습니다. 또는 사실을 무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연설을 통해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위험하다.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가지고 단 한 사람도 방사능에 피폭되거나 죽은 사람이 없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처럼 규정을 해가지고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 이게 국가에 의한 사실 조작입니다. 국가에 의한. 이러면은 문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돌아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양경찰이 구조에 실패했다 해가지고 모든 책임을 해양경찰에 떠넘기고 해양경찰을 해체한 겁니다. 조직 해체. 아니, 해군에서 사고가 난다고 해가지고 해군을 없애버립니까? 저는 그날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몰락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해경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40분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170 몇 명을 구해냈어요. 그런데도 언론이 앞장서 가지고 해경을 욕하니까 대통령이 마치 해경이 구조를 잘못해서 이런 사망자가 나온 것처럼 조직 해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게 바로 국가가 사실을 지키는데, 국가가 국가적 진실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항복한 경우입니다. 그때부터 박근혜 정부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뒤에 국가적 진실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메르스 선동 때도, 그리고 문창극 국무총리가 친일파라는 이 터무니없는 선동에도 다 항복을 하고, 더구나 세월호 선체는 인양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세월호 수천억을 들여서 세월호 선체 인양하고 나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왜 인양을 합니까? 인양하지 않았어야죠. 수천억을 들였는데 국민 돈이 들어간 겁니다. 스웨덴은 발틱해에서 에스토니아호라는 배가 침몰을 해가지고 800명 이상이 죽었을 때도 시신 인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신 인양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선체 위에 세멘트를 부어가지고 봉쇄를 한 다음에 부표를 하나 다는 걸로 끝냈습니다. 선체를 인양을 해놓으니까 아마 선체 인용하려는 중요한 목적이 이런 괴담을 확인하겠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는 주장을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가 4천억, 5천억 원 쓰면 됩니까? 그게 저의 세금인데. 제가 낸 세금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또 지금 더 조사할 게 뭐가 있는지 없습니다. 세월호 조사를 왜 지금 또 합니까? 왜 지금까지 합니까? 이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김현희가 가짜다. 김현희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은 안기부가 조작한 것이다 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을 하니까 국정원이 나서가지고 그 말을 한번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수십억 쓰고 결론은 김현희는 가짜 아니다라고 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이 권력이 앞장선 선동에 의해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려면 사실부터 먼저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